홍대나 신촌 네. 혹은 뭐 이태원 정도에서 술 좀 먹었다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지하로 왔다가. 네. 그래서 그 스티커는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저는 그 이미지로 먼저 작가님을 인지를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작업하시는 걸 알게 돼가지고 작업들을 봤었는데요. 하나의 주제를 얘기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히스토리컬한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를 보여줄 때 이제 파노라마 형태, 선형 구조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아웃풋을 할 때 공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길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 공간 설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절대적으로 얘기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면 이거를 토막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단축을 하시는 방식이 따로 있으신지 이런 거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우선 뭐 예를 들면 자의적으로 어떤 그 파노라마 형식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벽이 이제 섭외되기도 사실 되게 힘들 뿐더러 그거를 이제 그렇게 되게 긴 작업들은 몰래 하기도 더더욱 힘드니까요. 그래서 어떤 뭐 이런 축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프로젝트라든가 전시라든가 어떤 그런 형태가 저한테 이제 주어졌을 때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스트릿 작업들을 할 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할 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눠서 좀 표현을 그러니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파노라마 형태로 하던가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미지를 이제 다 따로 떼어내가지고 각기 다른 장소들에다가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엮어가지고 어디 이제 올린다거나 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그것들도 이제 장소는 다 다르지만 웹이나 뭐 어떤 뭐 매체를 통해서 그걸 접했을 때는 파노라마의 형태로 이제 다가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 이전에 제가 했던 뭐 작업들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뭐 쭉 연결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은 각기 다른 장소에 이제 붙여내가지고 그걸 하나를 취합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네. 나중에 이렇게 개개인이 웹이나 어떤 이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네. 찾아서 보게 될 수가 있는 루트가 따로 있나요? 뭐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뭐 전시였는데 전시 공간이 사실 되게 작았어요. 전시 공간이 되게 작았었는데 전시 공간에서는 실제로 길거리에 했었던 작업 사진들만 붙여놓고 전시장 중간에 제가 그냥 그러니까 도면에 아니라 맵을 하나, 지도를 하나 남겨놨어요. 이제 제가 그 프로젝트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제가 발견한 어떤 뭐 쓰레기라든가 뭐 그런 어떤 뭐 일회용품들이 그냥 막 버려져 있던 그런 장소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버려져 있는데 이게 그냥 그냥 크게 이제 그림을 그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작업되어 있는 장소들을 그 서울시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제 이 장소가 여기에 있고 주소는 이렇다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볼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웹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전시 기간 때는 이제 뭐 그런 뭐 지도를 나눠줘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스트리트 작업을 직접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던가 그런 식의 프로젝트도 진행했었습니다. 지아론 작가님 이렇게 보면 기존의 어떤 비판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림상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뭐 어떤 그거를 파노라마적으로 풀든 어쨌든 어떤 특정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들을 우리의 이제 실생활 공간 안에 넣으면서 하나의 어떤 틈이죠. 그래서 굉장히 상기시키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어떤 그런 계기들을 저희한테 계속 이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그런 어떤 효과면은 있지만 이번에 사실은 저는 이 The Days Are Coming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이제 사전에 보긴 했는데 사실 저게 이제 만세라는 것과 마스크라는 건 몰랐어요, 실은. 설명이 가해져서 알았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이미지가 주는 그 엣지함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설명을 듣고서야 제가 네.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컨텍스트라는 이런 면에서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앞에 있는 데이 원에서 네. 궁금한 거는 저 아래에 있는 이미지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온 그 날들인지, 네. 그러니까 다른 앞에 뭐 광주라든지 아니면 네. 신촌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상기가 가능한데 네. 이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재현적인 요소라든지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무엇이라든지 어떤 네. 비판적 뭐 이런 어떤 단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주제가 던져졌을 때 네. 평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었는데 이제 어떤 뭐 주제가 던져 정반대의 지점이라던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떠올릴 반대의 지점이라던가 뭐 평화와 완전히 상반되는 이미지 뭐 그런 것들을 처음에 먼저 떠올리면서 그냥 계속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계속 쭉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쭉 그냥 쭉 하다가 이제 영화를 처음에 이제 보면서 그냥 2차 대전 관련된 그런 사실 저 전쟁 영화를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로파라는 영화였는데 네. 그 이제 한 30년 90년도에 딱 90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한 30년 전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는데 이제 그 어떤 2차 대전 독일 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생각이 났었고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베를린 장벽 네. 그게 이제 그냥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베를린 장벽이 떠오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장벽이 이제 기증되어 있었던 게 이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 장벽 앞에 이제 권 작가님이 이제 작업했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설명했었는데 이제 그 서울 청계천변에 있던 그 베를린 장벽에서는 그래피티 작가라고 소개된 어떤 한 인물이 거기에다가 막 낙서를 해가지고 막 그런 일련의 어떤 뭐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그냥 장벽이 저는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혹시 질문 자체가 이 이미지를 어디서 찾았냐고 물어보신 거였다면 그냥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계속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베를린 장벽에 대한 이미지를 사실 되게 많이 엄청나게 많이 다운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게 가장 어떤 상징적인 도장이 될까? 내가 그랬을 때 어떤 게 가장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사실 이거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지점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이미지 선정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V라는 게 이제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기 이제 벽 자체가 이렇게 벽이 있으면 위에 이제 이렇게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 지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좀 져요. 그림자가 져서 이제 손 부분이 좀 많이 지금 어둡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 가서 보면 이제 저게 보이는데 이제 멀리서 보면 사실 이렇게 잘 안 보이고 근데 또 지금 보니까 그 지점이 사실 또 되게 재밌기도 하네요. 이렇게 일어나서 있는데 V나 뭐 이런 어떤 승리의 뭐 그거는 또 살짝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런 지점이 지금 보니까 더 재밌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사실 이제 지금은 저 앞에 가까이서 가서 보지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그래서 실은 이제 좀 멀리서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궁금했던 점은 사실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구글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미지 리서치를 통해서 굉장히 재현적인 요소를 이제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작가적인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만세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통해서 뭔가 우리한테 이제 주는 어떤 시의 적절성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두 의미가 같이 작동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는데 이제 지금 지하론 작가님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그 구조에서 오는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므로 제가 답을 받으면 될까요? 제가 이렇게 보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엔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장 평화롭지 못했던 시절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도 아마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이미 존재했던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록을 위해서 남겨놨던 사진에서 차용을 해오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약간 역설적으로 평화를 말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저런 거를 우리의 일상 공간 안에 끼워 넣는 틈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공존하고 있는 어떤 시간성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서상혁 이제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독님하고의 이런 대화 중에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희망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어쨌든 기존의 지여론 작가님의 방식과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층이를 또 하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든 V든 그것들이 이제 보는 사람이 어떤 암시를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좀 그게 조금 더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설명을 듣고 저희가 마스크 거를 물론 제가 좀 둔해서 그런 못 알아챘을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 그 우리나라 영화도 있잖아요. 그뭐 태극기날님가 사실 이거를 이렇게 오마주한 장면인 거죠, 다 거의. 그런데 마스크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시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면 그거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더 임팩트를 줬을 때 아니면 뭐 저 위에 그냥 뭐 그냥 노란 배경 위에 뭔가를 아무튼 그거는 뭐 작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저희 다 마무리하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승연 작가님 모셔서 이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